같은 경우에서는 좀 기억을 해줘야 할 게,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안 나와 있고 빨간색이죠. 그래서 초록색은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주고요. 이 빨간색들은 이제 중학교 2학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좀 있어. 이게 좀 빠져 있는데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하거든. 기본 요소. 그러니까 즉 도형은 뭘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 점이야. 일단 이 점을 찍는데 이 점들이 계속 찍히다 보면 어떤 모양 나와? 선이 돼. 근데 이 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 그냥 선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선들을 계속 연결하다 보면 면이 되더라. 그래서 도형은 점선면, 즉 점이 연결돼서 선이 연결돼서 면이 돼서 도형은 점선면 이 세 가지로 만들죠. 알겠지? 그러면 이 도형을 얘기할 때 도형의 기본 요소가 점선면인데, 그런데 얘기를 굳이 할 땐 선과 면에서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죠. 자, 그래서 이게 도형 같은 경우에는 평면 도형이 있습니다. 한 평면에 있는 도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 선분이라고 하거든. 나중에 이런 선이 세 개 만나서, 자, 변이 세 개 만나서 삼각형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곡선이 이렇게 나와서 원이 될 수도 있더라. 됐지? 자, 그래서 한 평면에 그려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평면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만약 한 평면에 있지 않은 도형, 즉 레고 같은 거야. 즉 바닥에 놔두면, 자, 이게 종이에다가 삼각형이나 원을 그려서 바닥에 놔뒀다 해봐. 밟았을 때 아플까 안 아플까? 안 아파. 근데 레고는 밟으면 아프지. 즉 한 평면에 있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입체도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면이 6개면 직면체, 그리고 원 모양인데 기둥이다, 원기둥. 이와 같이 평면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입체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간단한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1번 따라해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도형이 평면 도형이냐? 자, 이거 뭐지? 가만 보니까 직사각형인 거 맞습니까? 자, 이건 직사각형이네요. 직사각형 바닥에 놔뒀을 때 밟으면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지. 그래서 한 평면에 있으니까 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자? 평. 자, 평면 도형이면 평면 도형 다 쓰지 말고 평으로만 쓰라 했었지. 그래서 평이라고 쓰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서들 봤을 때 2번, 5번 쭉 나오고 있지.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자, 2번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얘는 그렇지. 입체도형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다? 입이라고 한다 했지. 자, 그럼 3번은 그렇지. 입이지. 밟으면 괜찮아. 4번 그렇지. 밟아도 괜찮을 것 같죠? 5번은 그렇죠. 얘 밟으면 진짜 죽어요. 진짜 아파요. 자, 그래서 입이다. 입체도형이다. 자, 한번 볼게요. 다음에 평면 도형을 찾아보시오. 자, 이와 같이 요런 당구장 모양, 이런 모양 주면 자, 문제 볼 때 이렇게 봐야 돼. 이 당구장이 끝나는 걸 봐야 돼. 혹은 여기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인지 번호를 적어주거든. 그러면 그것까지만 이 당구장으로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은 당구장 표시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보니까 6, 7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8부터 10일까지 뒤태 문제가 없으니까 말이지. 8부터 10일까지가 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럼 6번 볼게요. 자, 다음에 알맞은 도형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자, 기억 뭡니까? 입입니까? 평입니까? 입. 니은은 평. 자, 디귿은 평. 리을은 입. 자, 그러면 자, 평면도형 6번에는 뭘 쓸까?
니은과 디귿. 자, 입체 도형에는 뭘 쓸까? 기읍과 리을.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8번부터 11번까지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거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는 X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도형의 기본 요소는 전선면이다. 그렇죠, 동그라미. 자, 점이 움직임 자리는 선은 항상 직선이다. X죠. 아까 원도 만들어 봤잖아. 그래서 X. 자, 삼각뿔은 평면 도형이다. X. 오각기둥은 입체 도형이다. O. 됐습니까?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자. 중학교로 한번 볼게요. 교점과 교선에 대한 얘기다. 교점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점 보자. 선과 선이 만나거나 면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자, 선과 선이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교점이죠. 즉 꼭지점도 우리는 교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교점에서 가만 보면,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럼 교점이 꼭지점과 같으니까 이 나한테 준 이게 무슨 도형이었죠? 오각형이었지. 그때 꼭지점은 몇 개 나오게 되죠? 5개죠. 그게 교점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 밑줄 한번. 평면 도형에서의 교점의 개수는 뭐랑 같더라? 꼭지점의 개수와 같더라. 됐어요? 자, 입체 도형 한번 볼게요. 자, 입체 도형 이거 직육면체 있네요. 저한테 준 게 뭘 줬다? 직육면체를 줬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파란색 모서리, 변과 이 변이 만나고 있죠. 여기서 모서리라 얘기하는 게 맞아. 자, 하나만 좀 얘기하고 갈게. 좀 구분 지어줘야 할 녀석이 있는데, 자, 오각형에서는 이 선 있지? 이 선을 변이라고 보통 불러. 그런데 입체 도형에서 왔을 때 생기는 이 선 있지? 이 파란색 선은 밑줄 뭐라고 적혀있다? 모서리라고 불러. 자, 그래서 같은 어떤 선이라고 해도 평면에서는 변, 입체에선 모서리로 이름을 다르게 불러. 알겠지? 그래서 만약 서술형에서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름 쓰라고 할 때도 모서리라고 썼니 변으로 썼니에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나한테 이제 기역, 니은 줬으면 기억해줘야 할 게, 아, 얘가 모서리 기역, 니은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변 기역, 니은이라고 하면 그땐 틀려. 왜? 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지? 입체에서는 모서리를 얘기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꼭지점이라는 것을 여기 보면 그게 바로 모서리와 모서리 교점이니까 교점이 총 몇 개 생긴다? 8개 생긴다. 맞아요? 자, 이렇게 점이 8개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의 교점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와 같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근데 여기서 교선이라는 얘기라. 교선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그거는 뭐냐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만날 교의 선선자를 썼네. 교선. 즉 뭘 물어본 거다? 모서리를 얘기하고 있다. 즉 밑에 교선의 개수는 결국 모서리의 개수로, 자, 이 직면체에서의 모서리의 개수가 12개니까 교선의 개수도 12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됐지? 자, 그런데 공식 하나만 옆에다 한번 써보고 가자.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 얘가 직면체 이전에 몇 각 기둥이냐면 사각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사각 기둥이야. 내 기둥이라고 얘기했거든. 기둥. 자, 이게 사자가 들어온 거지. 자, 그때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했지? 이 4한테 얼마를 곱한다? 곱하기 얼마? 2. 자, 4개 있고 4개 있다 해서 4 곱하기 2라고 한다는 거지.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하더라? 4개, 4개, 4개. 4 곱하기 얼마로 구한다? 3으로 구하더라. 됐지? 그래서 기둥에서 얘가 사각 기둥이면 꼭지점은 곱하기 2를 하고,
모서리는 곱하기 3을 하더라. 기억해 줘야 한다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아까 교점 얘기할 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으니까 바로 뭐였지? 성과 면이 만나는 것도 교점으로 얘기한다. 자, 면이라는 거 가만 보면 자, 요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해서 요거를 면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서 어떤 거 얘가 비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거 초록색은 선이야. 선이랑 면이 지금 만나서 점 디귿에서 만나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선과 면으로도 교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교점은 선과 선 이외에 선과 면일 수도 있더라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자, 어때? 괜찮아?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봤을 텐데, 자,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쭉 다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내가 따라해 라고 적혀 있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얘가 뭐 하투아야? 뭐 따라해가 붙어 있네. 자,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기둥에서 라고 했습니다. 모서리라고 나오고 있죠. 자, 변이 아니라 모서리라고 얘기하고 있네. 모서리 기읍디귿가 모서리 비읍 시읒이 만나는 점. 여기죠. 그래서 이때 얘는 점 B이므로 교점이 꼭지점 모랑 같다. B와 같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쓸 때는 교점을 점 B라고 써도 괜찮고요. 내가 좀 더 길게 쓰고 싶다 해서 꼭지점 B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꼭지점 B 혹은 그냥 점 B 둘 다 맞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2번 볼게요. 잠깐만. 자, 4번 볼게요. 면 AD EB 요 앞에 있는 면이죠. 자, 면 DEF 자, 밑에 있는 면이죠. 그게 만나서 생기는 교선. 자, ADE와 DEF가 만나서 생기는 선은 DH. 맞아? 치워보네. 왜? 나 지금 수업 중이라고. 이렇게 또 하는 거죠? 하고 있어. 알겠지? 소리야. 잠깐만. 책 사왔어? 네. 책 잠깐 보고 있어. 에어컨 안 켜져 있어? 오. 에어컨 리모컨이 어디 있지요? 봐봐. 자, 이거 한번 보자. 4번. 그럼 얘는 교선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면 AD EB와 면 EDF가 만나 생기는 모서리는 아까 뭐였지? D이었지. 맞아요? D이었다. 그래서 이때 모서리는 D2가 정답이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얘는 모서리 D2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맞나요? 근데 여기 따라의 좀 옆에 있는 말을 가만 보면 어떤 말이 좀 보이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 얘기가 있어. 면 AD EB와 면 DEF라고 했을 때 D라는 알파벳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림이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도 D가 동시에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모서리는 D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자, 6번 연습해보자. 자, 보면은 다음에 교점의 개수는 자, 이거 평면도형이죠. 평면도형은 뭐랑 같다 했죠? 평면에서는 모서리라 하지 말고 뭐의 개수라 하자? 변의 개수라고 해줘야 돼. 알겠지?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교점이니까 꼭지점의 개수라 해줘야겠지? 미안해. 자,
있다.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개수지. 교점이니까. 자, 꼭지점의 개수. 꼭지점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그래서 4개다 라고 하면 되겠죠. 8번 입체도형이네요. 교점의 개수는 바로 뭐랑 같을 거다? 꼭지점의 개수와 같아서. 자, 삼각기둥에서의 꼭지점은 총 몇 개? 6개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교선의 개수는, 자, 입체도형에서 교선의 개수는 뭐의 개수랑 같더라? 모서리의 개수와 같더라. 그래서 3개, 3개, 3개. 자, 3, 3, 3, 총 몇 개 있더라? 9개더라. 됐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도형 자체가 몇 각기둥? 삼각기둥이더라. 삼각기둥이어서 꼭지점은 3 곱하기 2, 6이라고 해도 되고요. 삼각기둥이니까 모서리의 개수는 3 곱하기 3, 9개다. 이렇게 그림을 이용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겠지. 문제 줄 때 그림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원리를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때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자, 그러면 2번, 3번, 7번, 9번 뭐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것도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자. 얘를 풀어보고 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2번, 3번, 5번, 7번, 9번.
알았어? 그럼 다시 볼까? 자, 보자. 2번 정답은 뭐지? 2번은 모서리 D2와 모서리 P2의 교점이라 했지. 그럼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나고 있었다? 점 2였지. 그래서 점이 꼭지점 2라고 해도 괜찮은데, 자, 아까 전에 요령 하나 알려줬어. 모서리 D2, 모서리 B2의 교점이야. 그래서 점 얼마? 2라고 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3번 모서리 CF와 면 DF의 교점. 자, F라는 점이 공통으로 보이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할 수 있다? 점 F라고도 할 수 있다. 확인해보자. 모서리 CF 얘고요. 면 DF 얘네요. 그렇지. 여기서 만나고 있구나. 점 F구나. 자, 그 다음에 5번. 자, 면 ABC와 면 BEFC. 가만 보면 BC 이렇게 보이거든. 왜냐면 면이라는 거 어차피 BEFC를 보면 BEFC라고 하나. 맞아? 그 다음에 EFCB라고 얘기를 하나. 같지? 또는 FCB이라고 해도 어차피 면 이어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B 다음에 C가 온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그럼 그림을 볼게. ABC 얘고요. BFC 였어요. 여기서 만나고 있었죠. 뭐였다? BC. 그래서 이때 얘의 정답은 입체도형이었으니까 모서리고요. BC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B와 C가 공통으로 보였다를 이용해서 BC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지. 자, 뭐가 더 편한지 확인하고 있는데 어때? 얘 그림 없이도 우리 문제 풀 수 있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알파벳만 잘 읽어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죠. 자, 7번 볼게요. 7번 문제. 여기 그냥 그림만 있는데 물어본 거 뭐였다? 선이야, 점이야? 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였지. 자, 얘는 팔각형이기 때문에 점이 총 몇 개 있을 거다? 8개. 자, 9번.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각뿔이었죠? 사각뿔이었죠. 자, 사각뿔이었고요. 교점의 개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눈으로 세서 5개인 거 구해도 되지만 뿌릴 때에는 4 플러스 1. 그래서 5개다. 이 1의 의미는 뭐였다? 각뿔의 뭘 얘기하는 거였지? 각뿔의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였더라. 그래서 사각뿔이니까 4 더하기. 자, 각뿔의 꼭지점 생각해서 플러스 1. 4 플러스 1로 5다라고 하는 게 더 좋다. 교선의 개수 역시도 세서 4개 있다 해서 8개라 해도 되고요. 사각뿔이었기 때문에 얘를 4 곱하기 2. 사각뿔이었으니까 곱하기 1을 해서 정답은 몇 개가 될 거다? 8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직선, 바운직선, 그 다음에 선분 이거까지 가게 되고 있는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